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수가 없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오빠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었거든요. 땅은 형이 가져. 예금은 반반. 그럼 지원이는 섬에 있는 등대집이나 줘. 아, 그 낡은 거? 팔리지도 않을 텐데. 그러게. 근데 뭐라도 줘야 말이 안 나오지. 저는 한지원입니다. 올해 53이에요. 초등학교 교사로 30년을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했죠. 오빠가 둘 있는데 큰오빠 철수는 58, 작은오빠 정수는 56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등대지기로 사셨습니다. 외딴 섬의 작은 등대를 지키셨죠. 장례가 끝나고 사흘 뒤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어요. 오빠들은 현금 3천만 원씩, 그리고 본토에 땅 200평을 나눠 가졌습니다. 제게는 서류 한 장이 건네졌어요. 이게 뭐예요? 등대집 소유권 이전 동의서. 서명해. 큰오빠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작은오빠는 비아냥거렸죠. 언니, 괜찮지? 어차피 혼자 사는데 섬에서 한적하게 지내면 좋잖아. 그 집 얼마나 낡은데요? 수리비만 해도. 그러게.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서명만 해. 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78배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말수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저는 서명했습니다. 싸우기 싫었어요. 오빠들과 다투면 어머니만 힘들어 하실 테니까요. 이틀 뒤, 저는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2시간을 가야 하는 작은 섬이었어요. 등대는 언덕 위에 있었고, 바로 옆에 등대지기 집이 있었죠. 빨간 벽돌로 지어진 2층 집이었는데 70년은 된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먼지가 수북했지만 집은 견고했습니다. 거실, 부엌, 침실이 있었고 2층에는 작은 다락방이 있었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낡은 노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펼쳐보니 등대 일지였습니다. 날짜별로 빛을 켠 시간, 끈 시간, 날씨, 특이사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몇몇 날짜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자세히 봤어요. 1972년 8월 14일 정전 비상등 작동 구조 한 건. 정전이요? 등대에 정전이 있을 수 있나요? 궁금했지만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제 인생을 바꿀 단서라는 걸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다락방은 작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상자 몇 개가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사진, 어머니와의 결혼 사진, 그리고 오빠들의 어린 시절 사진. 그런데 제 사진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장도요. 이상했어요. 분명 어릴 때 찍은 사진이 있을 텐데요. 왜 다락방에는 없을까요? 상자를 열어봤습니다. 첫 번째 상자에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가득했어요. 해양사고, 구조기사, 난민 표류 관련 기사들이었죠. 두 번째 상자에는 낡은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봉투가 눈에 띄었어요. 봉투 겉면에 지원아, 내가 읽어주기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죠. 편지는 짧았습니다. 지원아, 내가 떠나기 전에 이걸 직접 말하지 못해 미안하구나. 너는 내가 평생 지켜온 빛이었어. 빛이 꺼진 날을 찾아라. 그날 내가 왔고 그날부터 내 등대는 다시 밝아졌단다. 탄피통을 찾아라. 북쪽 석갈의 세 번째.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빛이 꺼진 날, 탄피통. 아, 등대 일지에 빨간 동그라미 쳐진 날짜들이요. 다시 아버지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지를 뒤적였어요. 1972년 8월 14일. 정전. 이날이에요. 다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북쪽 석가래를 찾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뻗어 더듬었는데 뭔가 걸렸습니다. 녹슨 금속 통이었어요.
탄피통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는 비닐에 싼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보존 상태는 괜찮았어요. 첫 번째 서류. 입양 의향서. 한기수라는 이름 아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이에요. 두 번째. 교회 세례대장 사본. 1972년 9월 2일. 세례명 지원. 대부 한기수. 세 번째. 신문 스크랩. 표류 난민 보트 구조 등대지기의 기지로 7명 생명 구해. 네 번째. 작은 필름통. 8mm 필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의미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큰오빠였습니다. 지원아, 거기 정리 다 했어. 우리가 부동산 중개인이랑 얘기했는데 그 집 철거하고 땅만 팔면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대. 빨리 나와. 오빠, 이 집 못 팔아요. 뭐? 왜? 이 집은 팔면 안 돼요. 역사가 있어요. 무슨 역사? 낡은 벽돌집이 무슨 역사야? 너 혼자 거기서 뭐 하려고?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요. 제대로 확인해 봐야 해요. 아, 진짜. 알았어. 근데 한 달 안에 결정해. 우리도 돈 필요하거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70대 후반의 최병도 할아버지였어요. 등대 기술원으로 일하셨다가 은퇴하신 분이죠. 이장님, 1972년 8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때, 그날 정전이 있었지. 태풍 때문에 전력선이 끊겼거든. 등대가 꺼졌어. 그래서요? 한 선생님,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비상등하고 신호탄으로 배를 유도했지. 그날 밤 난민 보트가 표류하고 있었거든. 7명을 구했어. 그 중에 갓난아기도 있었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갓난아기요? 그래, 여자아이였어. 부모는 배에서 죽었고 아기만 살아남았지.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다는 소문이 있었어. 근데 확실하진 않아. 워낙 오래전 일이라. 그 기록이 어딘가 남아있을까요? 해경 기록이나 교회 기록에 있을 거야. 당시엔 구조된 사람들을 교회에서 보호했거든. 집으로 돌아와서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입양 의향서, 세례대장, 신문 스크랩.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저는 그날 구조된 아기였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는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숨기고 평생을 키우신 거예요. 왜요? 왜 말씀 안 하신 거죠? 아니, 알 것 같았습니다. 오빠들이요. 어머니도요. 만약 제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면 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휴대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작은 오빠였습니다. 우리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그 집 상속, 무효 소송 넣을 수 있대. 너가 법적으로 우리 동생이 맞는지 출생신고 확인해 봐야 한대. 뭐라고요? 출생신고 때 보니까 이상한 점이 있더라고. 너 출생신고가 늦게 됐잖아. 혹시 입양이면 상속 무효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별거 아니야. 근데 확실하게 해두는 게 좋잖아. 걱정 마. 진짜 가족이면 아무 문제 없어.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들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철거도 추진하고 있고요. 저는 부동산 등기부를 떼봤습니다. 등대집은 아버지 명의였어요. 하지만 가족관계 증명서를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제 출생신고가 1972년 10월에 되어 있었어요. 정상적인 출생신고보다 2달이 늦었죠. 이건 분명 입양이에요. 하지만 정식 입양 절차를 밟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상속 무효 확인 소송.
원고는 한철수, 한정수. 피고는 저 한지원이요. 어머니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빠들이 소송을 냈어요. 어머니는 아셨어요? 제가 입양된 거요? 어머니, 대답 좀 해주세요. 난 몰라. 내 아버지가 알아서 한 일이야. 그럼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딸이에요, 아니에요? 지원아. 엄마는 지금 힘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가 끊겼습니다. 어머니도 오빠들 편이었어요.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증거들이 있잖아요. 8mm 필름도요. 필름을 복원할 곳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한 영상복원센터에 맡겼어요. 비용이 100만 원이나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 사이 저는 해양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972년 8월 14일 구조 기록을 찾고 싶다고 했어요. 담당자는 40대 초반의 류혜성 수사관이었습니다. 1972년이면 50년도 더 된 기록인데 남아있을지 모르겠네요.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일주일 뒤 류 수사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1972년 8월 14일 등대지기 한기수 씨가 난민 보트 표류자 7명 구조. 그중 영아 1명 포함. 영아는 한기수 씨가 인수. 사본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공문으로 발급해드릴게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또 해양사 연구자 윤설아 박사를 찾아갔어요. 45세 여성 연구자였는데 근현대 해양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죠. 교수님, 이 등대집이 역사적 가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1950년대에 지어진 등대지기 숙소는 전국에 몇 채 남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 일지를 보니 난민 구조 기록도 있네요. 이건 문화재로 등록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의견서를 써주실 수 있으세요? 네, 기꺼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고 동시에 오빠들은 철거업체와 계약을 맺었어요. 철거일은 재판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입양 의향서, 세례대장, 해경 구조 기록, 신문 스크랩, 윤설아 박사의 의견서, 그리고 복원이 끝난 8mm 필름. 필름을 처음 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흑백 필름이었는데 화질은 나빴지만 장면은 선명했어요. 어두운 밤, 파도가 치는 바다. 등대는 꺼져 있었고 아버지가 손전등과 신호탄으로 배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보트가 파도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밧줄을 던지고 사람들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장면. 아버지가 담요에 싼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아기는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재판 당일이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오빠들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고 어머니도 오빠들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변호사도 없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 본인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저는 1972년 8월 14일 구조된 영아입니다. 그렇다면 상속권이 없는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고 한기수 씨의 법적 입양아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입양 의향서, 세례대장, 해경 기록. 판사는 천천히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식 입양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판사님, 한 가지 더 제출할 게 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8mm 필름을 디지털로 변환한 파일이었어요. 이건 구조되던 날 밤, 제 아버지 한기수 씨가 촬영한 기록입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 파도 소리, 신호탄, 구조, 그리고 아기. 영상이 끝났을 때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오빠가 일어났어요. 판사님,
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저는 몰랐습니다. 동생이 그렇게 왔다는 걸요.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걸요. 큰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동생을 내쫓으려 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니 부끄럽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겠습니다. 작은 오빠도 고개를 숙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천천히 제게 걸어오셨어요. 지원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모질었구나. 내 아버지는 평생 너를 지켰는데 엄마는 너를 외면했어. 용서해다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저는 어머니를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에서 소송을 취하했으므로 본건은 종결합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 한지원 씨가 고인의 법적 상속인임을 인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류 수사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문화재청 담당자 연락처입니다. 등대집 문화재 등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 뒤 등대집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해양안전교육관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재점 등식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등대에 불이 들어왔어요. 오빠들과 어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등대 앞에 섰습니다. 첫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날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등대는 제 아버지 한기수 씨가 평생을 지킨 곳입니다. 그리고 이 등대는 단순히 배를 인도하는 빛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하고 가족을 만들고 희망을 지킨 곳이었습니다. 등대 불빛이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바다를 비추고 어둠을 밝혔어요.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끝내 지켜낸 기억과 비상시에 켜는 빛으로 이어집니다. 제 아버지가 그랬듯이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등대가 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큰오빠가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잘했어, 동생. 고마워요, 오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원아,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등대 불빛은 계속 돌아갔고 바다는 고요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가 웃고 계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지킬게요. 아버지가 지키신 이 빛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